네, 안녕하세요. 자,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살펴보니까요. 교육을 백년지 대계로 봐야 한다. 이런 시각이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더라고요. 단순히 뭐 눈앞의 시험 점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먼 미래를 보고 사람을 키워야 한다. 이런 통찰인데요.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이 자료들 속에서 왜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할까?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? 이런 핵심적인 너겟들을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. 네,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았습니다. 특히 요즘처럼 뭐 AI다, 기후변화다 해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정말 많은 시대에는 더 그렇죠.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딱 지적하듯이 과거 산업시대의 그런 표준화된 지식 암기 방식, 이걸로는 더 이상 미래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. 중요한 건 이제 정해진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, 바로 그거죠. 아, 맞아요. 그 보고서 내용 저도 봤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미래에는 단순히 지식을 뭐 많이 아는 것보다는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, 그게 훨씬 중요해진다 이런 거죠.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맞춰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? 자료들에서 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역량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단순히 교과 지식을 막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요, 스스로 배우는 힘 자체를 길러주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. 공유해주신 자료 중에 그 교육과정 비교 연구 부분을 보면 뭐 비판적 사고력이라든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또 협업, 소통 능력 같은 거요. 이런 역량을 핵심으로 꼽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머리 좋은 사람 이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또 공감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게 강조되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엔 중요한 건 그 인간 고유의 역량이다,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. 윤리의식이라든가 인문학적 소양 같은 부분도 여러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고요. 어떤 에세이에서는 이걸 기술 시대의 닻이라고 표현했던데 그 비유가 참 와닿더라고요. 좋은 비유네요. 정말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또 인간 중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어떤 토대니까요. 이런 역량과 가치를 잘 키우는 것, 이게 바로 백년지대계 교육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? 이 부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제안들이 참 많았는데요. 특히 그 획일적인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, 이런 목소리가 녹았습니다. 네, 맞아요. 학생 개개인의 어떤 속도나 잠재력, 이런 거에 주목하는 맞춤형 교육, 이게 핵심 키워드였어요. 예를 들어서 공유해주신 자료 중에 한 학교 사례 연구를 보면요. AI 튜터 시스템 같은 걸 활용해서 학생별로 좀 다른 학습 경로를 제공하고 교사는 그 시간에 좀 더 심층적인 멘토링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. 그러니까 기술이 획일화를 넘어 개별화를 돕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교사의 역할 변화도 정말 필수적이겠네요. 그냥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을 좀 도와주는 촉진자 혹은 뭐 길잡이 같은 역할로요. 그리고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에 대한 언급도 인상 깊었어요. 어떤 자료에서는 실패 축제 같은 걸 여는 학교 이야기도 있었죠. 네, 맞아요. 그 사례가 참 흥미로웠죠. 실패를 그냥 좌절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배움의 기회로 인식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, 그게 중요합니다. 도전하고 또 넘어져 보고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 자체가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회복 탄력성 같은 걸 길러주니까요. 교사는 이 과정을 좀 안전하게 안내하고 지지해주는 역할, 그걸 해야 하고요. 근데 이 모든 변화를 학교 혼자서 다 이끌어갈 수는 없을 텐데요. 교육 생태계 전반의 협력이 필요하다. 이 점도 여러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. 아, 물론이죠. 가정, 지역사회, 정부,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. 한 연구에서는 그 지역사회 도서관하고 학교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문해력뿐만 아니라 사회성 형성에도 꽤 도움이 되었다.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제시하기도 했고요. 결국 교육은 단순히 그냥 학교 담장 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다. 이런 인식이 중요합니다. 결국 교육이라는 게 한 번 딱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진화해야 한다. 뭐 이런 거군요. 진짜 살아있는 생물처럼요. 정확합니다. 교육 과정,
내용, 방식 모두 그냥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는 거죠. 특히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정책 제안서 중 하나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유연한 피드백 시스템, 구축, 이걸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. 이런 지속적인 혁신이야말로 백년지 되기를 진짜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라고 봅니다. 네, 오늘 여러분의 자료들을 통해서 숲을 보고 나무를 심는다. 이 말의 의미를 교육의 맥락에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.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미래 세대가 변화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. 아, 이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 백년지대계라는 큰 그림 안에서요, 여러분의 일상이나 혹은 뭐 주변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당장 던져볼 수 있는 작은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? 혹은 뭐 시도해볼 수 있는 작은 변화는 없을까요? 이 질문이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.